과거와 현재를 잇는 수많은 유적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꽃피운 경주는 도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박물관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경주시 동부동의 한 주택에서 역사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비석이 발견됐다. 가로 40cm, 세로 66cm. 수도가에서 발견된 이 돌에는 마치 암호와 같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 그 신비로움을 더했는데, 당시 발견된 비석은 경주 국립박물관 전시실에 보관 중이다. 대체 어떤 유물인 걸까? 외관의 가장자리는 일부 깨지고 패인 모습. 그러나 남아있던 2,500여 글자들이 이 비석의 정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비편 하단을 보면 문무왕의 비라고 하는 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라 왕실의 성씨였던 김씨의 내력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왕이었던 무열왕,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의 어떤 위상,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문무왕과 무열왕이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들도 비문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편 같은 경우는 문무왕 사후에 곧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석의 정체는 1300년 전 통일 신라인들이 문무왕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비석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통일 신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무왕의 또 다른 유적. 경주 동쪽 바다에 위치한 이곳은 문무왕의 장례를 치른 곳이라 하여 우리에겐 대왕암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수중왕릉. 이곳에 잠들어 있는 문무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신라 옛 화랑들이 무예를 갈고 닦았던 경주 남산. 그 아래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영웅들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추모비 속 영웅들을 모셔놓은 이곳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사람, 바로 문무왕이다. (661년) 이 태종 무열왕이 삼국을 미처 통일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이 범민이 왕위를 계승했고 삼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또 그가 죽은 뒤에 얻었던 시호는요, 문무인데요, 문화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위협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준 시호인데, 나라를 새로 세우거나 그 기틀을 다진 사람에게 올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칭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문무왕. 그는 어떻게 삼국을 호령하는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문무왕의 역사적인 위협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끊임없는 영토 전쟁이 벌어진 전란의 시대.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서해와 금강 하구가 만나는 충남 서천. 갯벌이 빚어놓은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될 만큼 아름답다. 예로부터 이곳은 갯벌이 질다는 뜻의 기벌포라고도 불렸는데 이곳에서 신라는 동맹을 맺었던 당나라와 천하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격전을 벌이게 된다. (676년 11월에는)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당군과 이곳에서 결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당시 676년에는 그 당군 자체가 4천여 명이 참수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상자랄까 탈영병이랄까 익사자를 포함한다면 상당히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7세기에 있어서 이 금강 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이 기벌포가 가장 큰 격전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삼키려는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신라는 기벌포에서 최후의 방어에 나섰다. 무려 7년간의 장기전. 당나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당나라는 한나라와 더불어 중국의 원형을 만든 나라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유목민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병도 강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농민병을 징발해서 부병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병제 하에서는 50개 정도 부가 있었는데 대략 50에서 한 60만 정도의 정규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왕조 중의 하나였던 나라. 당시 당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세계 대제국이었다. 이런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신라는 격전의 격전을 펼쳤고 마침내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신라군이 당나라에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신라의 그 유연한 외교술과 그다음에 군사적 공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가 불리할 때는 전황이 불리해지면 당나라에 사제사를 보내서 그 올라간 텐션을 낮추기도 하고 그때에 맞춰서 신라는 축성을 한다거나 혹은 공세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백제 유민이랄까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거나 혹은 회유를 해서 신라군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병력 자원 관리에도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이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의 해군을 격파시킴으로써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얻게 되었고요. 이 싸움은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끝맺은 마지막 회전이었습니다. 기벌포 전투 이후에 이 서해상에서 당나라 군대의 어떤 군사 활동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걸로 보아서 신라 수군이 서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벌포 전투에서 최후의 방어선이던 이곳. 국가의 전망을 걸고 신라와 백제 유민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함께 당나라에 맞서 싸운 곳이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성벽의 흔적들. 당나라를 몰아낸 우리 민족의 기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과연 신라는 기벌포 전투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됐을까? 676년에 통일을 다하고 당나라를 신라가 물리치는 전투가 육지에서는 매수성, 바다에서는 기벌포인데 이때 신라 군대가 주축이 됐지만은 유민인 백제와 고구려 유민이 힘을 합쳐서 21번에 가까운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 군대를 섬멸했고 몰아낸, 다시 말해서 신라나 통일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자주적인 통일의 기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7년간 전쟁을 치른 문무왕.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6년 만에 통일의 과업을 이루게 되는데,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문무왕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가을이면 억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장산의 깊은 골짜기엔 마치 보물처럼 숨겨놓은 석탑이 하나 서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장산의 호위를 받는 듯 평화롭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곳엔 문무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실제 삼국유사에는 전쟁을 마친 문무왕이 이곳에 투구와 병기를 묻었다고 전하는데, 그만큼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원했던 것이다.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문무왕이 바랐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걸까? 그가 던진 평화의 메시지는 분단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문무왕을 전쟁의 냄새가 강한 그런 호국의 왕으로 보기보다는요,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지향하고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 미래지향적 왕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시대, 정말 이 평화의 가치가 소중한 우리 시대에 문무왕의 이런 유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